다음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API 610 문구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PI 610 6.1점 사항은 레이티드 운전점에서 5% 헤드 인크리즈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더 큰 다이아메타로 더 큰 지름을 갖고 있는 임펠러로 리플레이스먼트, 교체를 하는 방법과 혹은 또는 different hydraulic design 혹은 variable speed capability, 이거는 이제 운전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use of a blank stage, 빈 스테이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5% 헤드 인크리즈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variable speed capability는 저희가 VFD라는 장치를 적용해서 저희 fixed RPM 모터를 저희가 모터 회전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터 회전 속도가 증가가 하게 되면 이제 펌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헤드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5% 헤드 인크리즈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 use of a blank stage라는 항목은 여분의 임펠러를 설치할 수 있는 단을 두어서 필요한 경우에 임펠러를 추가해서 펌프의 헤드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이 5% 헤드 인크리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지름을 갖는 임펠러로 교체를 하는 것인데요. 더 큰 임펠러를 교체할 수 있는 어떤 펌프 케이싱에 여유가 또 있어야겠죠. 여기 커브를 보시면 레이티드 임펠러 사이즈가 400mm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펌프 모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임펠러 사이즈가 431mm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큰 임펠러로 교체할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펠러 사이즈를 저희가 이제 변하게 되면 어떻게 이 헤드 값이 변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을 이해하시면 바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펌프의 상사 법칙은 유사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펌프의 성능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법칙인데요. 여기서 이 다이아미터, 즉 임펠러의 사이즈죠. 이 임펠러 다이아미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유량과 양정, 동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펠러 지름이 만약 2배가 된다면 유량은 이 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8배 더 커진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때 양정은 지름이 2배 변할 때 제곱 4배 더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 변화는 지름이 2배 커졌을 때 5승이죠. 2의 5승이니 약 32배, 즉 엄청난 큰 동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임펠러 사이즈가 1.1배를 올리게 된다면 양정은 121% 정도 커지겠죠. 1.1배 다이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양정은 제곱인 121%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레이티드 다이아가 보시면 400mm인 것을 말씀드렸고, 최대 다이아는 431mm이니까 이 400mm에서 431mm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다이아 사이즈는 약 107%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의 제곱값은 약 116%에 해당합니다. 즉 레이티드 임펠러 다이아에서 저희가 맥스 다이아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Y축의 값이 116% 정도 커지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API 요구사항은 105%의 헤드 라이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PI 610에서 요구하는 이 헤드 라이즈 5% 가능한 조건은 맥스 다이아와 레이티드 다이아의 값이 약 102.5% 정도만 이 여유 공간만 있어도 이 해당 리퀘어먼트를 맞출 수 있지만, 이 값은 이론 값이고 실제 퍼포먼스 테스트 값이 허용되는 어떤 톨러런스 오차 범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계 엔지니어 입장에서 본다면 좀 여유를 잡고 이 맥스 다이아와 레이티드 다이아의 값이 최소 104에서 105% 정도는 임펠러의 다이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게끔 이 벤더에 커멘트를 해야 합니다. 이 커브에서도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티드에 해당하는 헤드가 800인 것을 확인을 하고, 이 맥스 임펠러인 경우에 같은 유량에서 해당하는 Y축의 헤드 값을 약 900 정도라고 보시면은, 이 900 나누기 800을 했을 때 이 헤드 인크리즈가 105%보다 충분히 크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BB 펌프처럼 여러 스테이지의 단이 있는 경우에 이 첫 번째 단의 임펠러 사이즈만을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전체 단에 해당하는 임펠러 사이즈를 다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단을 주로 조정한다라는 것만 간단히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펠러의 다이아미터 관련해서 한 가지 샘플 커브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 보시는 커브는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레이티드 임펠러 사이즈의 커브가 이 바깥에 최상단 커브 해당하는 이 맥스 다이아 임펠러 커브와 굉장히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티드 임펠러 다이아 값이 거의 이 펌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다이아의 임펠러로 선정이 됐다라는 뜻인데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임펠러 사이즈 여유가, 이 헤드 인크리즈가 가능하지 않는, 이렇게 여유가 없는 모델은 선정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API 코드에서 요구하는 값들만 어떻게 정확하게만 만족할 수 있다면, 이 펌프 모델은 반대로 최적합한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각 벤더의 펌프 모델과 이 임펠러 사이즈를 보면서 최적의 펌프 모델을 선정한다는 일은,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4명의 사람을 데리고 출퇴근용의 승용차만 필요한데 너무 오버 설계된 모델을 선정한다면, 이 경우에는 6명까지 태우고 산도 탈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 오프로드 차를 선택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딱 4명을 맥스로 탈 수 있는 경차를 선택해서 매번 출퇴근이 힘들게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 제일 최적합한 펌프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시가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기계 엔지니어는 이 필요한 성능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펌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TB 방향을 선정하고 기술 검토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시는 스펙 문구는 API 610 상의 MPSH 관련된 규정사항입니다. MPSH R값은 55도 less than 55°, 55도 이하 물이 레이티드 플로우와 레이티드 스피드 일대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용되는 펌핑 유체가 아니더라도 리덕션 코렉션 팩터를 사용해서 맞추는 것은 shall not be applied,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공 플랜트에서 쓰이는 유체는 하이드로카본, 흔히 쓰이죠. 하이드로카본의 유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MPSH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더 작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정 수치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안 되고 MPSHR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공정 강의를 꾸준히 잘 보셨다면 이 MPSH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벤더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 MPSHR 값이 나타나 있는데, 이 값은 레이티드 플로우에서의 값이고, 우리 엔지니어는 커브를 확인해서 이 운전이 예상되는 영역 안에서 MPSH 마진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커브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커브가 MPSHR 값을 나타내는 커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펌프의 운전이 엔드 오브 커브, 이 엔드 오브 커브 포인트를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펌프의 운전이 엔드 오브 커브 즉 가장 시비어한 케이스를 고려해서 이 MPSH 값이 이 엔드 오브 커브에서도 공정에서 요구하는 MPSH죠. MPSH A 값보다 MPSH R 값이 작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데이터 시트에서 요구하는 MPSH A 값을 확인을 하고, 이 벤더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이 MPSH R 값이 작아야 저희는 캐비테이션이 이런 펌프에서 운전 영역에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에서 이 엔드 오브 커브에 해당하는 이 MPSH R 값을 확인을 하고 이 R 값도 MPSH A 값보다 작은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커브에서 보시면 이 MPSH R 값이 대략 30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MPSH A 값이 30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벤더에 커멘트를 해서 이때의 MPSH R 값도 이 MPSH A 값보다 작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벤더에서 이 MPSH R 값에 보정이 힘들어서 이 공정에서 제시하는 MPSH A 값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공정팀과 설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시면 통상 MPSH의 값은 이 데이텀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이 허리즌탈 펌프의 경우 이 샤프트의 센터라인 기준으로 이 MPSH 값을 뽑게 됩니다. 이 데이텀 엘리베이션 값이 바닥으로부터 지금 1300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1300mm 높이와 여기에 이제 파운데이션, 토목 파운데이션이 설치가 될 건데 이 토목 파운데이션이 대략 300mm라고 한다면 총 그라운드 레벨에서 데이텀이 1600인 것을 GAD를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MPSH A 값을 공정에서 뽑으려면 이 1600이라는 수치를 활용을 해서 MPSH A 값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 벤더 GAD를 보기 전에는 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샤프트 레벨이 몇이 수치로 공정에서 데이터 값을 뽑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팀에 이 데이텀을 몇으로 잡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이 값이 이 제출된 벤더 GAD에서 제출된 값보다 혹시 만약에 1900으로 산정이 돼 있다면 공정팀에 요청을 해서 이 값을 벤더 GAD에 딱 맞게 1600으로 바꾼다면 MPSH 값이 좀 더 크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MPSH A 값을 정확하게 보정하는 작업이 입찰 단계에서는 자주 쓰이진 않고요. 왜냐면은 저희는 입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설계를 하지 않고 어떤 여유를 충분히 잡아두고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실행 단계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설계 사항들도 충분히 많이 고려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보실 API 610 스펙은 6.1.11의 Continuous Head Rise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패러럴 오퍼레이션인 경우에는 즉 병렬 운전인 경우에 레이티드 운전점에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레이티드 운전점이죠. 레이티드 운전점에서 이쪽 셧오프 포인트까지 적어도 헤드라이즈가 10%는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샘플로 가져온 커브를 보시면 이 레이티드 운전점이 동그라미 운전점이고 이쪽 셧오프 지점까지 헤드라이즈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이티드에 해당하는 헤드와 이 셧오프 헤드 값이 10%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값에 해당하는 헤드와 셧오프 헤드가 몇인지 벤더에게 정확한 수치를 요구를 해서 레이티드 헤드 값과 셧오프 헤드 값이 110%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API 610에서는 병렬 운전인 경우에 한정이 있지만 저희 현업에서는 이 병렬 운전이 아닌 경우에도 이 미니멈 컨티뉴어스 헤드라이즈를 10% 적어도 10%를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렬 운전 즉 50% 유량을 두 대를 동시에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한 대를 운전하는 이 시스템 커브보다 퍼포먼스 커브가 실제로는 더 가파르게, 더 평평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더 평평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후단부 밸브를 조절해서 이 압력 조절로 인해 펌프가 이렇게 앞뒤로 운전점을 저희가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완만한 커브를 가진 펌프를 실제로 운전을 한다면 이 작은 필요한 헤드 값 차이에서도 이때 해당하는 유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커브가 이렇게 스티프한 커브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압력의 차이가 이렇게 요구됐을 때 필요한 유량의 차이는 굉장히 적겠죠. 이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평평한 커브인 경우에는 이 헤드값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펌프가 유량이 굉장히 앞뒤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압력 변화에도 필요한 유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정확하게 필요한 운전점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지고 원하는 펌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셧오프 프레셔까지 이렇게 펌프 커브가 연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커브를 가진 펌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 커브가 이렇게 나타나는 퍼포먼스 커브를 나타내는 펌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펌프의 안정적인 운전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PI 610 스펙에서는 레이티드 운전점에서 이 제일 가장 유량이 0인 이 지점까지 올라갈 때 끊임없이 컨티뉴어스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펌프인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이때의 값이 말씀드렸던 110%에 해당하는지 커브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마냥 커브가 이렇게 스티프에서 레이티드 운전점이 이 지점이고 셧오프 운전점이 이 지점인데 이때의 헤드값이 여기가 100이라고 하고 여기가 130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셧오프 프레셔 값이 너무 레이티드 헤드값보다 크게 되더라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셧오프 헤드값이 레이티드 대비해서 120% 정도보다 더 크게 값이 측정된다면 이 셧오프 헤드값 때문에 펌프 후단의 압력 설계가 저희 쪽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 공정팀과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셧오프 프레셔 값이 만약에 120%더라도 API 610에서 허용되는 톨러런스는 8%인데 이 8%만 잡았을 때에도 더 큰 셧오프 프레셔가 실제로 발생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만약에 130이라면 이 펌프 후단의 설계가 130 이상으로 버틸 수 있게 충분히 이 다운스트림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단 설계가 충분치 못해서 펌프 후단의 뱃셀이나 탱크나 배관 쪽 다른 계기류 기타 설비 등의 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냥 셧오프 프레셔가 레이티드 대비해서 크다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경우를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터 레이팅 선정입니다. 앞선 퍼포먼스 커브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시자면 보시다시피 이 레이티드 커브에서 펌프가 운전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EOC, 이 엔드 오브 커브까지 펌프가 운전이 되는 경우도 꼭 생깁니다. 이 엔드 오브 커브까지 운전이 되더라도 이 펌프의 모터는 작동을 해야 되고 절대 과부하가 걸려 트립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엔드 오브 커브에서도 필요한 이 앱소브드 파워가 약 1995kW인 수치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모터가 선정되었는지 모터 레이팅을 확인하는 작업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앞선 데이터 시트에서 만약 모터 레이팅이 레이티드 운전점만 커브하는 예를 들면 1900 정도로만 모터 레이팅이 선정됐다면 이 엔드 오브 커브 1995를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터 레이팅을 좀 더 큰 모터를 선정하라고 코멘트를 해야 되고 이 모터 레이팅이 1995보다 크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펌프 데이터 시트와 퍼포먼스 커브에서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수학처럼 하나씩 알고 나면 이 펌프 데이터 시트나 커브를 봤을 때 이 보이는 시야가 달라지고 회전기계 업무가 단순히 구매를 서포팅하는 업무가 아닌 설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더 매력적이고 재밌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 업무의 장점이라고 하면 한번 이 API 스펙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공부하고 나면 다음번 똑같은 업무를 진행을 할 때는 더 적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이런 경험치가 엔지니어마다 쌓이게 되면 본인이 레벨업하는
기분도 확실하게 느끼면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